응? 네, 자존심이 허용하네. 그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부자가 되세요.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빈곤을 탈출하는 30% 이내에 드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따져요. 자, 다음. 자, 이거예요. 이 삼불망이라고 해요. 세 가지 잊지 말라. 내가 지금 편안하더라도 위태롭게 된다는 걸 생각을 잊지 마라. 자, 다음. 두 번째는 전부 내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존재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칩을 막는. 지금 질서가 잘 잡혀 있더라도, 내 가정 질서, 회사 질서 잘 잡혀 있을지라도 질서가 깨질 수,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다음.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자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베스트셀러, 우리 아버지가 베스트셀러 소설을 써가지고 로얄티를 받는 이 판권을 상속으로 물려주셨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나에게 로얄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번에 이모라고 삼국지를 쓴 이모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텔레비전에서. 그 삼국지 지금까지 얼마 보셨습니까? 1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 100억. 지금 삼국지 하나 쓰시려면 쓰시던지.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니까 그런 게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자, 다음. 휴수 동행. 이것은 손잡고 같이 가자요. 손잡고 같이 가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그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휴수 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 자, 다음. 이것은 시경의 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거 북풍이 부는 아주 찬 세상이에요. 북풍. 이건 지금 위나라,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를 읊은 시인데 정치를 하도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살기가 힘들어. 이것을 북풍이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북풍. 자, 보세요. 북풍은 차갑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지금 자기 신세가 이러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북풍은 차갑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 손잡고 함께 떠나리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떠나리라. 애터미 회원들하고 같이 떠나세요. 손잡고. 그 다음에 머뭇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지금 살기 좋으시면 그냥 계시고. 북풍은 사납게 몰아치고 눈은 펑펑 쏟아지네. 지금 살기 힘들어.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 손잡고 함께 가리라. 여기는 휴수 동행, 휴수 동기. 돌아갈 귀자에 시니까 글자를 하나씩 바꾸면서 착착착착 써 내려갔죠. 머물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붉은 것은 모두 여우요, 검은 것은 모두 까마귀다. 내 주위에 돌아보니까 전부 여우하고 까마귀밖에 없다. 그 말이야. 전부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애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손잡고, 여기는 휴수 동거 그랬죠. 수레 타고, 그래도 자동차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 타고 빨리 떠납시다. 머뭇거릴 것 없이 빨리 떠납시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함께 이 차갑고 눈 내리는 벌판을 떠나자. 어디로? 부자가 되는 곳으로 떠나자. 자, 다음. 자, 양과 양의 해니까 양두구육 그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네. 또 이 시간 이후 들어보셨다고 그랬어요. 양머리고 개구자 개고기. 그러니까 가게에서 앞에는 양 판다고 양머리를 그려놓고 뒷구멍에서 개고기 팔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과거의 중국 사람들은 양고기는 고급 고기에 속한답니다. 양은 어디 가든지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한 식량이죠. 양젓 짜 먹고 고기 먹고. 근데 개고기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개고기는 아주 질이 나쁜 고기로 친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다는 양머리를 그려놓고 뒷구멍으로 개고기 팔고 있다. 이게 양두구육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중국 고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안 나오고 안자열전이라는 책에는 우수마육이라고 나와요. 가게 문 앞에는 소대가리 그려놓고 들어가 보니까 말고기 팔고 자빠졌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과 겉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겉은 근사하게 해놓고 속알맹이는 형편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나타냅니다. 솔선수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안자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거야. 제 나라에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군주가 있었는데 요 임금의 취미가 괴상해. 뭐냐면은 궁중에 있는 미녀들에게, 자기 후궁들이 다 미녀예요. 옛날 임금들은요, 그 당시 임금들은 후궁이 2,000명, 3,000명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운 후궁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놓고 감상하기를 좋아해, 이 임금이. 그 괴상한 취미가 있어. 그러니까 남장 여자를 좋아해, 이 영공이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궁중에서, 그러니까 궁중 밖에 있는 여자들이 다 남자 옷을 입고 다녀. 다. 그래서 이 영공이 엄명을 내렸어. 궁중 밖에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잡아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허리띠를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엄명을 내렸는데도 여자들이 한마디도 그 말을 안 듣고 전부 남자 옷을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전부 잡아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허리띠를 잘라버리는데도 그 기록에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옷을 입고 다녀. 그래서 그 당시 명재상이었던 안녕이라는 안자에게 묻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안자가 설명하는 말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우수마용. 임금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그것은 마치 소 대가리를 그려놓고 말고기 파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한다면 임금님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이 영공은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궁중에 있는 후궁들에게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한 달이 못 가서 전국의 여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하고 하라고 하면 안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솔선해서 하면은 그걸 하지 말하기도 한다. 그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십양구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은 10마리인데 키우는 놈이 9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나온 말은 백성은 적은데 벼슬아치가 너무 많다 그 말이고, 특히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일하는 놈도 한 놈도 없더라. 그 당시 소련의 엘리베이터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층마다 아가씨가 하나씩 있어. 층마다. 왜? 실업자가 없어야 되거든. 실업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관료사에 보면요, 장관이 가져와서 일감을 딱 국장한테 맡기면 국장은 과장한테 맡기고, 과장은 누가 일을 하냐? 장관 일을 구급 서기가 해. 구급. 그래서 쑥 올라가. 내가 군대에서 그걸 봤거든. 쑥.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냐? 맨 밑에 쫄병만 해. 나머지는 중간에 앉아서 사인만 해. 이게 관료주의예요. 그러니까 앤토니 사업은 자기 몸으로 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리더가 됐다고 해서 센터에 가만히 앉아서 턱만 가지고 일해가지고는요, 그 턱 빠져요, 턱 빠져. 그렇게 몸으로 직접 해야 돼요. 양은 10마리밖에 안 되는데 키우는 사람이 9마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동심동도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같이 당겨야지 합력을 해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기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당긴다. 담장이 이 마른 벽을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담장이는 혼자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손잡고 서로 벽에 손을 붙이면서 올라가지요. 이거예요, 이거. 손잡고 같이 가면 빈곤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심이덕. 서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애터미 사업에 성공 못해요. 바로 이 투기, 배팅, 위장전입, 돼지클럽,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게 자기 욕심만 챙기면, 욕심이 챙겨지면 괜찮은데 안 챙겨져요. 문제는 챙겨지지를 않는다고요. 아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밑에 가버려. 그럼 무너져 버려요. 자, 다음. 자, 요게 요 기둥이 있고 들보가 있는데 아무리 건축 자재가 튼튼해도요 혼자서는 서일 수가 없어요. 서로 기둥과 석가래 또는 들보가 서로 연결돼야 이 건물이 됩니다. 나는 저놈하고 연결 안 될 테야.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혼자 못 서 있어요. 자,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데 요게 각각은 참 강하고 좋아요. 모래 자갈이 기본이죠. 굉장히 강하지만은 모래 자갈만 가지고는 건물이 되질 않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실내이고 이것들이 조직이에요. 철근이 들어가야 콘크리트 빌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없으면요 모래 자갈,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모래 자갈이에요. 그걸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부드러운 것으로 뭉쳐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빌딩은 될 수 없습니다. 예. 약자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약자가 흐트러지면 죽어요. 요 작은 고기들이 큰 고기가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뭉쳐서 크게 보여야만 이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건 이제 이 노후를 준비하셔야 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약자의 입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었죠. 6.25 때 가장 크게 말씀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게 지금 각 주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다 죽어요. 다. 끊어져 버리면 다 죽는다. 서로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재심합력. 이것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가지려니 해서 힘을 합한다. 바로 흰개미가 재심합력의 가장 큰 표본입니다. 흰개미 각각은 이런 지성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게 나와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자연 공조 시스템입니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안에서 24도가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흰개미 각각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면 그것을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부른 게 요겁니다. 애터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반팽이 덕분이에요. 반팽이. 온팽이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만 똑똑하거든. 진짜 온팽이는 고개를 숙여요. 근데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대가리가 텅텅 빈 반팽이는 자기가 온팽이라고 생각하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단한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이냐. 대가리가 단단한 솜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벌질 못해요.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빈 깡통이에요. 이게 깡통이 꽉 차면은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자, 다음. 자, 독불장군. 지가 늦게 일어났고 닭 보고 안 울었다고 모가지 비튼 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가 짜놓고. 그러니까 나무 탓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무 탓만. 뭐 때문에 안 되고 로드샵 때문에 안 되고 가격 파괴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자기만 안 되나. 그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 거냐.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라인이라고요. 라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예,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자기 시스템이 크면 클수록 많은 소득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자, 다음. 바로 요겁니다. 라인이 길면 길수록 소득이 많아지는 게 하루에 1원씩, 요건 구두쇠 영감의 월급 주기라는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종업원들 월급을 주기 싫어하는 구두쇠 영감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저는 봉급 많이 안 받겠습니다. 오늘 1원만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4원 주시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옳거니 3,000원이면 되겠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게. 그렇게 가서 20일이 지나도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20일이. 그러면 30만 원이면 30일이면 3만 원이면 되겠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보통 더하기 빼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곱하기는 잘 못해요.
곱하기는.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라인이 길어지는 시스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30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억이 돼요. 5억이. 31일이 되면 10억이 된다고요. 1원짜리가 한 달이면 10억이 돼요. 요 개념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게 이 개념이라고요.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근데 통상 어디서 그만두느냐? 여기서 그만둬요. 헤이고 20일간 했는데 10,000원밖에 안 되네. 조금만 더 하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A4지 있죠. A4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50번 접으면. 근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능하니까 50번 접으면 아이고 천장까지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까지 거리예요. 태양까지. 종이 50번 접으면요. 태양까지 거리예요. 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1억 1,200만 킬로미터가 돼요. 그게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보통 아줌마들이 5,000댁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 다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생각만 가지고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요거거든요. 요거. 그런데 머리도 안 쓰고 가슴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면서 내가 누군데 하고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수주대토라고 하는 건데요. 송나라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토끼란 놈이 와가지고 요 구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이 돈벌이가 되네 하고 하던 농사를 때려치우고 지키고 앉아있어. 어느 놈이 와서 또 부딪혀 죽겠지. 요 얘기가 한비자에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수주대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결론 다인동심입니다. 주역에 이인동심 길이당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은 쇠라도 자를 수 있다. 인간의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렇게 써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힘이 나오는데 수동행을 하게 되면 집사광익,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게 되면 이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신우위, 이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요 상나라를 세운 탕림금의 반명, 은어를 팠을 때 이게 세수대야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라를 세운 분도 뭐라고 했냐면은 날마다 세수를 하면서 그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반명이니까 세수대에 새겨져 있어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 그 말이 새겨져 있어요. 3,000년 전에 뭐가 그리 바뀐다고 탕림금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여시구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전진하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진 함께 굳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학력, 경력, 내가 옛날에 뭘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애티튜드, 멘탈리티, 내 정신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어빌리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같이 함께 가자. 휴수, 동행, 손잡고 함께 가자는 태도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R을 유치라고 하면은 성공이라고 하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사숙녀예요. 신사숙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거대한 기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 경력이 어떻고 자랑해봐야 글자 수로 합하면 50점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해서 반푼하차밖에 안 돼요. 52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학력도 72점 다 배워. 재산 물려받아봐야 그 사람 태도가 엉망이면 지키지 못합니다. 능력 78. 그래도 아는 것은 96점인데 태도, 애티튜드는 100점. 이게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 놨는고 나중에 중학생 아들이 있으면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애터미가 요구하는 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단지 태도입니다. 태도. 능력도 아니고 태도. 내가 같이 손잡고 함께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폰서에게 배우고 묻고 이렇게 되시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택,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